브라질 상파울루의 시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위치한 작은 위성도시 알파빌리의 한 저택. 속이 다 비치는 관능적인 원피스를 입은 아름다운 동양인 여자가 한 동양인 남자를 유혹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남자는 그녀의 유혹에도 꿈쩍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힐끗 바라보다 냉정하게 뒤돌아서는데요. 우리는 끝났어. 다신 보지 말자. 그의 말에도 여자는 그의 바지 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리지만 남자는 여전히 매몰차게 대할 뿐입니다. 여자는 악어의 눈물까지 보이면서 그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나타난 건 이제 막 10대를 벗어난 앳된 외모의 사랑스러운 서양인 여자. 하지만 이 여자의 표정은 사랑스러운 외모와는 달리 무시무시하기 그지없습니다. 저 미친 계집애가 우리 오빠를. 곧이어 방 안에서 여자들끼리 머리채를 잡고 싸우면서 난장판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기겁한 동양인 남자는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대체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남자친구와 알콩달콩한 연애 중인 이자벨 리베이로라고 합니다. 제가 제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건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길거리에서였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는 관광지나 사람이 많은 번화가, 중상류층이 거주하는 교외 지역을 빼고는 여자 혼자 다니기 위험한 곳이 많아 반드시 우버 택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지갑을 깜빡하고 나왔던 저는 다시 돌아가기가 귀찮았고 10분 거리니 금방 갔다 오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부주의한 저는 결국 강도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죠.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남자 한 명이 저를 붙잡고 입을 틀어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 남자는 제 몸을 샅샅이 뒤져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투덜거렸습니다. 뭐야? 빈털털이잖아. 빈털털이어도 얼굴은 반반하잖아. 오랜만에 재미 좀 보자고. 남자들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은 저는 버둥거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입에 틀어막힌 채 속으로 하느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던 그때 어떤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갑자기 공중 발차기를 날려 괴한들의 머리를 차버렸죠. 남자가 여기 불량배들이 있어요. 라고 여러 번 외치자 소리를 듣고 온 시민들이 달려들어 그 괴한들을 마구 잡아 패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는 지역에 따라 치안의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로 격차가 크고 부정부패 경찰도 많다 보니 시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끼리 서로 도우자는 마인드가 있어 경찰 역할까지 자처하는 경우가 많았죠. 시민들이 경찰들보다 더 빠르게 강도나 좀도둑을 잡았다든지 여자에게 몹쓸 짓을 하려던 놈들을 전속 질주하던 차가 박아버렸다든지 하는 건 브라질에서 꽤 흔한 일이었습니다. 넋을 잃고 정신을 못 차리며 울고 있는 저에게 아까 저를 구해준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제가 진정할 때까지 따뜻하게 저를 달래줬죠.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진정되고 이성을 되찾을 쯤 저를 구해준 남자를 자세히 보니 이 남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고 몸이 좋은 동양인 남자로 꽤 어려 보였어요.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수줍게 말하자 남자는 듣기 좋은 목소리로 별 말씀을요 라고 말했습니다. 웃으면 반달이 되는 그의 눈매를 보며 저는 그날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제 남자친구 정훈 가명과의 첫 만남이었죠. 첫눈에 반해버린 저는 정훈과 좋은 관계가 되고 싶어 생명의 은인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핑계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그와의 첫 식사 자리에서 듣게 된 사실은 저를 힘 빠지게 했죠. 정훈은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캠퍼스 커플인 중국인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중국인 여자친구는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브라질을 건너와 알파빌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알파빌리는 위험한 상파울루 시가지를 벗어나 안전한 교외에서 살기 원하는 이들이 만든 위성도시로 다국적 기업들의 주재원이나 경영진, 그리고 브라질의 부유층들이 주로 사는 곳이었죠. 저는 저렇게 부유한 여자랑 사귀면 나한텐 기회가 없겠구나 라고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어 일부러 자주 연락하곤 했죠. 그리고 정훈과 친하게 지낸 지 2달이 지났을 때쯤 저는 그의 중국인 여자친구 샤오민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딱 보아도 그녀는 온몸에 명품을 휘두른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도도한 그녀의 표정은 저를 더 기죽게 했죠. 하지만 샤오민은 화려한 외양과 달리 마음은 가난해 보였습니다. 샤오민은 제가 보는 앞에서도 대놓고 정훈을 무시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아르바이트에 대한 주제가 나왔는데 정훈이 공사판에서 일하는 게 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놓고 정훈의 눈을 보면서 공사판에서 일하는 게 창피하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다 무안하더군요. 정훈은 본디 브라질 한인타운에서 옷가게를 하고 계시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정훈에게는 오래전 아버지와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엄마가 있었지만 학교 문제도 있고 이미 재혼한 어머님한테 폐를 끼칠까봐 여전히 브라질에 남아 있었죠. 상파울루 대학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는 학교라 학비 걱정은 없었지만 생활비 때문에 알바를 해야 했던 정훈. 샤오미는 그런 그가 무척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저는 겨우 그런 게 부끄러웠으면 왜 정훈 같은 남자를 사귄 건지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샤오민이 그를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정훈은 정말 그녀를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밥을 먹는 중에도 사랑에 빠진 눈길로 샤오민을 자꾸 쳐다보는데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상처를 받았던 저는 그 뒤로 정훈과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와 다시 만나게 된 건 5개월 뒤,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건물 계단에서 울고 있는 그를 발견하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정훈과 비슷한 사람이려니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누가 봐도 정훈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왜 이러고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친구들은 정훈과 저의 모습을 보고 의아한 듯 했지만 저는 그와 같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먼저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0분 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막노동을 하는 그가 창피했던 샤오미는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서도 그를 모른 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녀의 일행이 저 사람 누군데 너를 쳐다보냐 고 물어보자 난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상처를 받은 정훈이 샤오민에게 대체 왜 나한테 이러냐고 묻자 샤오민은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다면서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낙심한 정훈은 시련의 상처에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내내 정훈을 위로해주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다시 그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죠. 정훈은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했지만 헤어진 지 3달쯤 지나자 이별의 상처에서 차차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고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녀를 잊지 않아도 좋으니까 기회를 달라고 했죠. 정훈은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고 일주일 뒤 저에게 아주 기쁜 답변을 주었습니다. 힘든 시간 동안 곁을 지켜준 저에게 마음이 생기고 있다며 한번 만나보자는 거였죠. 저는 벅찬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그와 격한 포옹을 했어요. 좋아하는 남자와 사귀게 된 저는 하루하루가 천국에 온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도 잠시 샤오민이 제 남자친구에게 다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학교에서 자꾸 샤오민이 치근덕거리고 연락을 해온다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인과응보였던 걸까요? 바람을 피웠던 샤오민은 새 남친이 다른 여자로 갈아타면서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다시 정훈에게 미안하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들러붙었다고 해요. 물론 정훈에게는 이미 저라는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훈은 강력하게 철벽치며 그를 쳐냈죠. 그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샤오미는 더욱 정훈에게 집착해왔습니다. 저랑 사귄다는 걸 안 뒤 제 SNS를 찾아내 욕을 퍼붓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그렇게 샤오민한테 저희 두 사람 모두 힘들게 시달리고 있던 날들이 지속될 때쯤 그녀가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더 이상 접근하지 않을 테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남친에게 말했다더군요. 샤오미는 단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냈죠. 정훈은 단둘이 보자는 말을 무시하고 저와 함께 샤오민의 집에 찾아갔지만 고용이니 그녀가 방 안에서 단둘이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면서 저를 방에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했죠. 정훈은 불안해하는 저를 안심시키며 금방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분이 지나도 정훈이 강간무소식이자 저는 고용인을 밀쳐내고 방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속이 훤히 미치는 원피스를 입은 샤오민이 밖으로 나가려는 제 남자친구의 다리를 부여잡고 놔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몸으로 유혹하려고 작정한 복장이었죠. 열받은 저는 샤오민의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샤오민은 자신을 때린 저를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정훈은 그럼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스토킹죄로 샤오민을 신고하고 학교에서 다 소문낼 거라면서 맞받아쳤죠. 그는 문자, 통화 녹음본 등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면서 인생을 망치고 싶냐며 샤오민에게 겁을 줬습니다. 그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 녹음본을 샤오민에게 들려줬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겁먹은 그녀는 다행히도 범죄자가 되긴 싫었는지 그 뒤 다시는 접근해 오지 않았어요. 방해꾼이 없어진 저희는 순탄한 연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방학 때는 그의 어머니를 보러 가기도 했죠. 정훈 어머니의 새 남편은 무척 좋은 분이셨습니다. 전 남편의 자식인 걸 알고 있는데도 저희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니까요. 대한민국은 브라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치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한국에 온 저는 도로를 보다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저녁에도 차의 창문을 내리고 있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먹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대낮에도 사람들이 차창을 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도로가 정체되어 있을 때 차창을 열고 있는 순간 좀도둑들이 나타나 손을 뻗어 휴대폰 등의 귀중품을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길거리에 지갑이 떨어져 있어도 훔칠 생각도 않은 채 주워서 준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 한국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졸업 후 한국에서 살 생각이 없냐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처음엔 군대 문제 때문에 조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재외 국민은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면 군대에 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남자친구가 전역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고 하자 그는 알겠다면서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한국에서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어요. 몇 년 뒤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저희의 미래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